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8월에 맞는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의 하윤선 사장님 그리고 장은영 세일즈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똑같죠. 저희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일즈 매니저님 어떠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잘 지내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낮에는 조금 아직은 덥긴 하지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죠. 한국에 지금 비 피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인명 피해도 있고요.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조지아에서도 좀 종종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한국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 쪽에도 요즘 때때로 밤에 아주 심한 큰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TV 화면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막 떠다니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물속에 버려진 차량들도 많이 보고 해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보험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보험하고 자꾸 연관이 지어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버려진 차량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또 무너진 집, 옹벽, 뭐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할지, 또 이런 상황들이 저희에게 일어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또 이렇게 큰 규모의 피해가 나면 이걸 감당해낼 보험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예.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저희가 보험 에이전트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어떤 자세로 고객님들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런 자문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이 보험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 보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났을 때 이런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지, 또 보험으로 커버는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받을지 이런 보험 정보를 좀 사례를 들어서 네. 좀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네. 또 오늘은 먼저 이제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서 좀 정보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해요. 네. 사실은 얼마 전 저희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치킨인 가게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고객끼리 손님끼리 다투시다가 발사된 총에 직원이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으셔서 네. 그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또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무척 네. 힘들어하시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비즈니스 보험 정보도 같이 나눠볼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세일즈 매니저님께서 비즈니스 보험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모아오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요즘 시기다 보니까 보험료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보험 관련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 또 아까 침수와 관련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커버하는 거에 대한 사례들, 이런 걸 좀
나눠드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좀 나눠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네. 요즘 물가 변동 때문에 엄청나게 보험료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을 바꿔야 할까? 그래서 문의해 주시는 분이 무척 많으세요. 네. 특히 타 보험사에서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서 이번 기회에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많으신데 네네. 만약 시간이 남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침수 같은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말씀하셨듯이 총기 사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내용 정리를 좀 해주셨잖아요, 항상. 네, 네, 그렇죠. 오늘도 네. 뭐 청취자분들 기억들을 간단히 리프레시 해드리기 위해서 네. 지난 달에 나눴던 정보 간단히 리뷰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와서 저희 스테이트팜이 100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각오가 어떤지 또 새롭게 저희가 집중해서 집중하고 있는 중점적인 주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때 저희 스테이트팜 그리고 박화실 보험이 어떻게 집중하는 방향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네. 모바일화가 되고 있고 또는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가 됐고 또는 새로운 고객층으로 대두되는 MZ 세대 이 고객층을 위한 어떻게 보험 서비스를 개선하고 집중할 것인가 이런 데 더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트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이 서비스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고 또 저희가 진실한 휴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고객을 섬기겠다 그런 각오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네. 그리고 간단히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보상받는 하루에 한 250불씩 급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할 때 하스피럴 인컴이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조 상품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의 하윤선 사장님 그리고 장은영 세일즈 매니저 두 분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까지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장은영 매니저님께서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즈니스를 오래 운영하시면서도 비즈니스 보험에서 어떤 것들이 커버되는지 잘 모르시거나 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다가 막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또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건물주와의 계약서를 보내주시면서 알아서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이 이제 바쁘시고 신경 쓰실 일이 많다 보니 다 챙기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즈니스 보험에서 어떤 것들이 커버되는지 알아보고 또 내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생각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한인분들 정말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즈니스 종류가 워낙 많아서 비즈니스마다 가입할 보험이 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객님들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 종류가 참 많습니다. 네. 다양합니다. 그 규모가 스몰에서 미디움, 대형 사이즈까지 그리고 그 형태도 매장이 아닌 온라인상의 비즈니스도 있고요. 네네. 다양한데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비즈니스 90%는요. 비즈니스 오너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오너 보험은 어떤 커버리지가 있는지 또 그 추가로 가입하실 비즈니스 관련 보험으로 비즈니스 자동차 보험, 또 커머셜 엄브렐라 보험,
또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컴이라고 하는 그 보험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들어본 용어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본 건 같은데 이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비즈니스 오너 보험은 큰 부분이 비즈니스 제너럴 라이빌리티와 비즈니스 프로퍼티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임대인지 소유인지에 따라서 빌딩 커버리지를 제외 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제너럴 라이빌리티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예를 드는데요. 식당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 고객님이 좀 많죠. 네. 네, 만약 바닥에 물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경고 사인이 없었다면 손님의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경고 사인이 없었다면 네. 네. 또 판매한 물건을 사용하고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나 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했다면 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네. 이렇게 책임 소재를 확인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네. 대개 이 라이빌리티 커버리지는 건물주와의 계약서에 이 요구사항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100만 불이 기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500만 불 또 그 이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업주는 물론이고 건물주에게까지 올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예, 오래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아나운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가스 스테이션에서 네. 주차장에서 밤에 총격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 가스 스테이션 비즈니스와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밤에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네. 다시 여쭤봅니다. 네, 맞히실 줄 알았는데 못 맞히시라고. 좀 조심스러워서. 네. 당시 주인께서는 네. 이 사건을 안에서 지켜보셨을 뿐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결국 이 비즈니스 보험에서 많은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사건이 일어난 밤에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이 어두워서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근거로 건물주인 이분에게 책임 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네. 가로등 교체에 책임이 있었는데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야, 정말 이것까지 신경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로도 정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비즈니스 보험의 라이빌리티로 커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을 좀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 프로퍼티인데요. 네. 사업체의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인 경우에 인벤토리가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식당이나 기타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시설물, 인테리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화재나 도난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사업체의 재산상의 손실을 받았을 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작년인가 네. 그때 아틀란타에서 몇 번의 시위 운동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예, 아틀란타 다운타운에서도 있었고 둘루스 지역에서도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근처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홈디포에서 보드 같은 거, 생길지, 보드 같은 거 사가지고 유리창에 막 네, 붙이고 네.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비즈니스 보험에서 이런 폭동이나 시위에 대한 그로 인한 비즈니스 재산상의 피해를 커버해 주는지를 많이 문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잘 알아보게 됐는데요. 이때 커버된다고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네. 그리고 시위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평화로운 시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정말 그 평화로운 시위로 마무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빌딩 커버리지인데요. 건물을 임대해서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는 제외하시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네. 또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건물 렌트만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비즈니스 건물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이 건물 보험은 건물에 대한 커버리지는 물론이고
이제 건물을 임대해서 얻는 임대 소득에 대한 커버리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건물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그동안 건물주의 임대소득 손실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연간 임대소득 금액을 기입하시고요. 네. 사고 시에 이를 보상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소득도 보상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임대소득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비즈니스 보험의 기본 설명드렸던 liability와 property, 그다음에 빌딩 커버리지 이외에도 loss of income과 extra expense라는 게 있고요. 네. equipment breakdown, 또 employee dishonest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 비용 없이 비즈니스 오너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loss of income과 extra expense는 화재나 기타 사고로 영업을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네. 영업 수익 손실, 또 전기세 등과 같은 필수 비용, 그리고 종업원의 인건비 등도 포함됩니다. 네. 근데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7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웨이팅 피리오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3일 이상의 이제 영업을 못하는 그런 그때까지 손실에 좀 대해서 기다리셔야지 커버 받으실 수 예, 있군요. 일종의 네. 디덕터블이라고 아, 생각하실 네,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equipment breakdown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시설 장비가 갑작스러운 고장, 네. 뭐 식당에서 냉장고 갑자기 고장이 나서 영업을 못해서 생기는 손실. 정말 난감하죠.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다 리밋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 설비 보일러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업종은 다 익히면 보험을 따로 별도로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네, 되고요. 별도 가입이 또 있어요. 액수를 네. 늘리기 위해서는. 네. 또 employee dishonest라는 것은 이제 종업원에 의해서 현금이나 물건을 1회 또는 지속적으로 도난 당하는 경우 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커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도 리밋이 있습니다. 네. 마냥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업종에 따라서 술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liquor liability라는 것을 또 추가하실 수 있고 네. 또 전문 직종에서 어떤 실수나 에러로 피해가 생겼다면 소비자에게 professional error and omission이라는 또 추가 커버리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추가할 이제 보험이 커버리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커버되는 영역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지금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 그리고 장은영 세일즈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 장은영 세일즈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비즈니스 보험 관련 내용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비즈니스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인가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트럭이나 유틸리티 밴 또는 일반 차량 등 사업상의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시게 되면 네. 비즈니스 차량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네. 비즈니스 차량의 용도와 또 종업원 운전자의 운전 기록, 또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네. 또 보험료는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되므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비즈니스 차량 사고로 종업원이 다치게 되면 종업원 상해보험과 연결해서 보상 처리가 되는 것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좀 다른 점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보험 가입하실 보험으로 종업원이 소유하지 그러니까 종업원이 소유한 차에 대한 보험, 네, 그러니까 네. 사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차에 대한 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ENOL이라고 하는데요. 네. Employer Non-Owned Car Liability입니다. 이건 별도로 또 가입을 네. 하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사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차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가입하는 건데요. 네. 종업원이 본인의 차로 배달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네. 만약 종업원이 가입한 차량 보험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커버리지가 부족했다면 상대방이 사업주에게도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인 책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배달을 하는 업종이 또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업종이나 또 서비스 업종에서는 정말 필요한 보험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커머셜 엄브렐라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비즈니스 오너 보험에 이미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네. 라이빌리티 커버리지가. 근데 간혹 건물주가 비즈니스 보험의 라이빌리티 리밋 이상의 높은 커버리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고층 건물에 임대를 할 때 그렇게 되는데요. 네. 또는 비즈니스에서 로케이션이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커머셜 엄브렐라 보험을 가입하셔서 사업주와 건물주의 법적인 책임을 보호받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이제 종업원 상해 보험 얘기죠. 네네. 네. 또 워커스컴이라고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국에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업종과 연간 지급한 종업원의 임금 액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산하고 1년마다 이를 정산하는 절차인 오딧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보험을 더 내시거나 보험료를 더 내시거나 또는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이 일을 그만둬서 지급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년마다 하는 이 오딧 절차를 정산 절차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일을 하던 중에 상해를 입거나 또는 직업병 등 그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병원 치료는 물론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도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병원 치료 후에 그 가족분들이 피해 배상을 더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신체 일부의 영구적인 손상이나 심한 부상과 후유증으로 직업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법정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사업주의 법정 대응을 지원하고 또 보호를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네. 네, 우선 사업주께서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보험은 물론이고 이 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종업원을 위한 생명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하셨다면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어떻게 처리가 잘 됐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빨리 잘 처리가 돼서 사업주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스테이트팜 비즈니스 보험에서는 주로 어떤 비즈니스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저희 스테이팜이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올해 특히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께 적합한 비즈니스 오너 상품을 제공하려고 아주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네, 해요. 네.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을 위한 네. 한인분들을 많이 가입하시는 그렇죠. 하고 계시는 그런 업종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가입하셨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윙가게, 델리샵, 샌드위치 샵, 네. 그다음에 뭐 베이커리, 각종 도소매업, 뷰티 네. 서플라이나 홀세일 하시는 분들, 또 세탁소, 또 교회 보험도 많이 하고요. 네. 메디컬 오피스나 일반 오피스, 그리고 그로서리, 꽃가게, 옷수선 등등 여러 가지 보험, 또 스트리트 쇼핑몰, 네. 또 뭐 콘도나 홈 어소시에이션 보험 같은 것도 네. 정말 가입하시고 다양합니다. 네. 또 커머셜 오로나 커머셜 엄브렐라 또 워커스컴 등 이런 비즈니스 관련 필수 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집보험과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고 계셨다면 저희 스테이팜의 비즈니스 보험도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인의 집보험, 자동차뿐만 아니라 운영하시는 사업체 보험인 비즈니스 보험도 저희 스테이팜과 함께하면서 사업이 더 성장하고 번창하시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 장은영 세일즈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제 사장님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으로부터 비즈니스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하윤선 사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관련된 보험 정보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정보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 됐을 때 또는 네. 자연재해 이런 사고 사건들과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 나눠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홍수 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수보험. 네, 가끔 고객님들께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에서 이걸 커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되겠지라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생각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요. 네. 또는 커버가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수가 났을 때는 일반적인 집보험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보통 홍수를 커버하는 보험을 뭐 홍수보험 또 플러드 인슈런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홍수보험이 국가가 재난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한 플러드 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존에 등급 특정하게 취해야 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한 주택이 주로 이 홍수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네. 이 홍수보험은 FEMA라고 하는 FEMA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홍수보험을 관장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일반 주민들도 꼭 원한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홍수존에 해당된다면 집을 구매할 때 네. 리얼터분이나 변호사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홍수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조회하고 그 해당되나 아닌지를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홍수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보다는 일반 홍수존이 아닌 곳에 위치한 일반적 대다수의 주택들이 하수도물이 역류해서 네. 네. 뭐 지하실이 침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런 침수가 발생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집보험에서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돌스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하는 조항이죠. 네. 주택보험에 보면 백업 수어라고 하는 추가 조항을 가입하시면 네.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도 1년에 10불, 20불 네. 막 크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 옵션을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단 그 한도가 집보험을 커버하는 것처럼 뭐 몇십만 불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에이전트 분들하고 미리 상담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커버리지를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침수되는 자동차 피해 보상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로에 뭐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차를 빼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지대 도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가끔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중에 컴프리헨시브라고 불리는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네. 이 컴프리헨시브라고 하는 커버리지는 사슴이 차를 받는 경우 또는 나무가 쓰러져서 차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 네네. 또는 뭐 돌이 튀어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 그 다음에 해일, 우박이 내려서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데미지를 커버하는 커버리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저희 고객 한 분이 미시시피로 여행을 가셨어요. 네. 그런데 쇼핑센터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시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한 서너 시간 만에 나오셨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차가 이상하게 물은 없는데
순간적으로 차에 주차장에 아마 물이 차서 그래요. 차를 열어봤더니 네. 뻘이 돼 있고 어머나. 진흙이 가득 차 있고 시동이 안 걸리고 네네. 그래서 차가 침수됐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사실 저희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차량을 조지아로 견인해 왔고 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컴프리hen시브 커버리지로 커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염두에 두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컴프리hen시브 커버리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이 커버리지가 있으셔야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그리고, 네. 이 컴프리헨시브 커버는 다들 기본적으로 다들 네. 그러니까 있는 기본적으로 거죠? 네. 예, 우리가 보통 풀 커버리지라고 하는 네, 네. 커버리지에 다 풀 커버리지로 예, 가입을 가입하시게 하시는데 되면 네. 간혹 10년 이상 된 차량을 소유하신 고객님들이 네. 간혹 라이어빌리티 위주로 음. 가입하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프리hen시브 보험도 꼭 고려를 해서 어. 가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때도 설정해 놓은 디덕터블 금액이 적용된다는 걸 디덕터블을 예, 먼저 알고 계시면 내야죠.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자동차 분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네. 사실은 이틀 전입니다. 저녁에 고객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설마. 네. 그런데 네. 한 8시쯤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먼저 밤늦게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아주신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다행입니다. 저는 위급한 일인 줄 알고 음. 걱정했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차를 도난당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네.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웃으시면서. 예. 근데 너무 여유 있게 웃으셔서 저도 네.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쇼핑센터에 여기 H마트몰에 차를 세워놓고 가깝네요. 네. 장을 보고 나왔더니 차가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도난당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신 건데 네. 아나운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너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 네, 잘 맞추셨는데요. 그래요? 그럴 때는 진짜 주저하지 마시고 네. 경찰에 바로 리포트 하시면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 경험상. 네. 물론 차량 도난도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프리hen시브 커버리지로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 침착하게 경찰에 먼저 리포트하시고 그러고 나면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상 보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분 전화 주셨던 그분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됐는지. 네, 한 30분 뒤에 네.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빨리 찾았네요. 그래도. 예. 네.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고객님한테 전화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차량을 도난당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근데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그랬더니 예,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분명히 경찰이 찾아드릴 거예요.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차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2주 안에 차를 찾는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야, 대단하네요. 예. 네, 그나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유쾌한 말투로 경찰이 오시면 최대한 친밀하게 협조 잘 하시면 아무 걱정 없이 차를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네.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차키를 받아서 네. 주차장을 천천히 돌면서 차키를 눌러 보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리모컨으로 버튼을 누르면 차량 시령이 울리잖아요. 그렇죠. 신호가. 네. 그래서 5분 안 돼서 차량이 주차된 곳을 찾아가지고 고객님한테 인도를 했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었던 네. 거군요. 누군가 그 그러니까 훔쳐 가서 거기 세워두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네. 고객님이 처음에 걱정한 건 내가 시동을 키워놓고 요즘 소음이 별로 없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시동을 네. 키워놓고 갔기 때문에 누군가 차량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지만 네. 침착하게 차량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네. 당황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꼭 드려요. 네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도 꼭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신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자동차 보험 컴프레hensive라는 커버리지로 이제 커버가 되니까 어쨌든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라. 네. 그 예, 말씀이시군요. 그런 체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요즘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자동차 부품을 도난당하는 절도당하는 경우 부품이라면 네. 주로 어떤 뒤쪽에 네. 차량 바닥 쪽에 있는 배기통 아. 또는 컨버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시동이 안 걸리거나 차가 이상해서 밑에를 점검해 보면 그 부분이 절단돼 있거나 네. 없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도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이틀 전에 저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차량 보험을 그러니까 교회 보험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바닥 부분에 있는 컨버터를 도난을 당한 걸 열흘 정도 지나서 아시게 됐대요. 그래서 혹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네, 네.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 부품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추정치도 사실 모르고 그렇죠. 이게 사고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서 전화를 하셨는데 네. 저희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보험 처리가 된다 클레임으로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한 케이스가 발생됐을 때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저희가 고객 그 목사님하고 같이 클레임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고 클레임을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이것도 컴프레hensive로 예. 네, 네. 접수가 돼서 물론 디덕터블 금액은 내셔야 되지만 네. 이렇게 처리가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고객님들께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나 집보험에 대한 커버리지 또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평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사고는 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스트레스나 처리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거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보험의 커버리지가 어떤지, 어떤 것들을 커버할 건지, 한도는 얼마인지 천천히 좀 미리 확인하시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요.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 장은영 세일즈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요즘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 지붕이 새거나 또 천정이 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이제 오고 하면 네. 지붕이 새고 지붕이 뜯겨져 날아가고 네. 그를 통해서 비가 막 들이치고 이 집 안에 있는 뭐 가구나 옷들이 망가지거나 바닥이 침수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분 당연히 클레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경우 외에도 집보험을 클레임하실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 사례들도 있고 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고객님이 전화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 집 지붕이 많이 낡아가지고 지붕을 좀 갈고 싶은데 내가 가입한 집보험으로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나운서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집이 낡아서 보기가 싫어서 좀 클레임을 좀 하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어떤가요, 사장님?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고요. 네. 믿고 있고 또 실행에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예. 그런데 실제로 클레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사가 그래요. 이루어져야 되지만 네. 대부분 이런 경우는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보험에서는 지붕이 낡아서 수리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그럼 대부분이 이제 리젝을 당한다고 하는데 네, 네. 하지만 지붕이 예상치 못한 데미지, unexpected 데미지가 발생하고 외부 압력이나 데미지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컨셉,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베이직한 컨셉은 unexpected damage를 커버한다는 게 집보험의 개념입니다. 자동차 네네.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네. 집을 소유하고 계신 홈 오너는 본인이 집 주인으로서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집 주인으로서의 레스판서빌리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리하고 내가 유지 보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범위를 넘어서 관리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집보험에서 커버를 하고요. 네. 흔히들 낡은 것, 오래된 것, 노후한 것 이걸 영어로 wear tear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클레임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다. unexpected damage를 커버해 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의 하윤선 사장님 그리고 장은영 세일즈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박화실보험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678-417-7078번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김진환 내과 협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